죽은 새를 만나다. 이영춘. 청평역 플랫폼에 밤톨만한 새 한 마리 쓰러져 있다. 고 어린 것이 왜 죽었을까? 노란색 바탕에 파랑색 줄무늬 날개옷을 입은 환상의 무지개다. 스크린 도어가 궁전인 줄 알고 날아들다 유리문에 박혀 뇌출혈을 일으킨 걸까? 어느 산속 옛단 숲에서 사람이 그리워 내려왔던 길일까? 바람의 시샘에 집을 잃은 것일까? 고 작은 예쁜 몸으로 무엇이 그리웠을까? 지상에는 흉악한 물건과 눈알과 불빛과 송곳과 간사한 사람들의 마음이 살고 있는데 어린 너는 천진, 순진만 믿고 세상이 그리워왔던 것인가 보다. 말없이 애타게 불쌍하게 죽은 내 어린 목숨을 보며 무기력한 나를 원망한다. 더구나 너의 작은 몸을 내 손수건에 고이 감싸 안고 와 어느 개울가 돌무덤에 혹은 꽃나무 가지 밑에 묻어주지 못한 나를 후회한다. 나는 나를 장사 지내야 한다. 판결문 한쪽에 비수를 꽂듯이 비정했던 나의 몸과 마음에 붉은 수위를 입히고 있는 밤이다. 노자의 무덤을 가다. 이영춘.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보았다. 한줌 바람으로 날아가는 사람을 보았다.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상은 빈 그릇이었다. 사람이 숨쉬다 돌아간 발자국의 크기, 바람이 숨쉬다 돌아간 허공의 크기, 뻥 뚫린 그릇이다. 공의 그릇. 살아있는 동안 깃발처럼 빛나려고 저토록 펄럭이는 몸부림들, 그 누구의 그림자일까? 누구의 푸른 등걸일까? 온 지상은 문을 닫고 온 지상은 숨을 멈추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릇, 빈 그릇 하나 둥둥 떠 있다. 모레의 시간. 이영춘. 이 세상 끝에 와 있다는 느낌, 그 사이로 강물이 흘러가고 발자국들이 지나가고 슬픔 같은 이끼가 툭툭 걸음을 멈추게 하는데 나는 건너가야 할 세상을 돌아본다. 어둠 저 끝에서 몰려오는 바람소리,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마음 한끝을 비수로 꽂고 달아난다. 이 세상 황량한 이중성의 간판들 전멸등처럼 깜빡이는데 어제는 바람이 되었다가 오늘은 사과가 되고 오렌지가 되고 박제가 되어 몸의 꼬리를 감추는 사람들 탓하지 마라. 눈동자의 크기만큼 보이는 세상 안에서, 세상 바깥에서 홀로 남은 자들의 뒷모습, 사막의 신기루처럼 서서 내 가는 길 묻지 않으리라. 가을 산사에서 이영춘.
가을 산사에서 하룻밤을 지샌다. 깊이 잠든 별도 쳐다보고 숲속에서 이는 바람소리도 들으면서 큰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다. 내 진작 어려서부터 중은 안 되더라도 절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더라면 스님의 깊은 언저리라도 배웠을 것을. 밤 깊어 스님은 풍경 속으로 잠들고 슬프도록 적막한 고요 속에서 나는 홀로 귀 세운 짐승처럼 어디선가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산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 오늘 밤은 이 산사에서 귀를 누이고 내일은 또 어느 곳에 가서 잠들 것인가를 생각한다. 내 안의 도피한사 1. 내 피안의 길은 어디인가? 잠들 때마다, 잠 깰 때마다 황량한 이 바다 어떻게 건너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 천길 구렁 같은 길 위에서 길을 잃곤 했는데 오늘 이곳에 이르러 도의 한 끝이 보인다. 공의 첫 길이 보인다. 아무것도 없는 살덩이 한 줌으로 아무것도 아닌 흙 한 삽으로 6,000제곱의 생을 끌고 바람으로 흙으로 돌덩이로 이곳에 이른다. 활활 타오르는 저 불길 속에서 스님들이 타비식을 봉정하는 독경 소리, 아득히 산그늘로 저물어 가는데 까마귀 떼 같은 검은 연기 하늘에 닿는다. 한 영혼의 눈을 쓸어내리는 저 소리, 아득히 산등성을 넘어간다. 따뜻한 편지 이영춘. 은행 창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 춘천 우체국에 가면 실장이 직접 나와 고객들 포장 박스도 묶어주고 노모 같은 분들의 입출금 전표도 대신 써주더라. 고 쓴다. 아들아, 이 시간 너는 어느 자리에서 어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쓴다. 나도 내 발자국을 수시로 돌아보겠지만 너도 우체국 실장처럼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싶은 신간이다. 겨울날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 바다 한뜻, 비오는 날 문턱에서 손수우산을 받쳐주는 그런 상사도 있더라고 덧붙여 쓴다. 살다 보면 한쪽 옆구리 뻥 뚫린 듯 휑한 날도 많지만 마음 따뜻한 날은 따뜻한 사람 때문이란 걸 알아야 한다. 빗줄기 속에서 혹은 땡볕 속에서 절뚝이며 걸어가는 촌노를 볼 때가 있을 것이다. 내 엄마, 내 애할머니를 만난 듯 그들 발밑에 채이고 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의 눈 속에 옷을 입혀야 한다. 공부라는 것, 성현의 말씀이란 것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사람 위에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 아래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라. 그러면 터널처럼
효영한 그들 가슴 한복판을 가득 채우는 햇살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들아, 비 오는 날 은행 창가에서 순번 기다리다 지쳐 이 편지를 쓴다. 아버지의 새집 이영춘. 아버지가 이사하실 공원 묘지라는 새집을 사놓고 돌아서던 날, 내 옆구리에선 휘잉휘잉 바람소리가 났다. 솔나무 가지들은 새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려는 듯 묵은 솔잎들이 툭툭 제 몸을 내려놓는다. 나는 어느 돌계단 아래 멈춰서야 할까. 한 뼘으로 웃자란 풀잎들은 의문 부호 같은 몸짓으로 고개를 젓고 서 있는데, 먼 산 뻐꾸기 울음소리, 아버지의 긴 아름소리로 우는데, 나는 소화불량에 걸린 듯 큰 돌덩이를 삼킨 듯 심장 한쪽이 자꾸 무거워지는 것은 내 속에 재의 덩어리가 돌덩이로 자란 탓일까. 아버지의 새집터, 비석도 상석도 없이 저무는 산기슭에 맡겨놓고 휘청휘청 돌아서는 날 오후, 아버지 기침소리 같은 오후가 자꾸 내 목덜미를 당기고 있다. 강원 여성 시인의 산까치 제35집 끌리는 사람 중에서